어머니, 요양원 알아봤는데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내 귀에 들린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평생을 남을 가르치고 돌봐온 교사 박순애, 72세. 그런 내가 이제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새벽 5시 반. 몸이 먼저 깨어난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이상하다. 마치 녹슨 문짝처럼 삐걱거린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저절로 나온다. 부엌으로 향하는데 거울 속 내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어깨가 굽고 고개가 숙여져 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찬장을 열어보니 둥글레차가 높은 선반 위에 있다. 의자에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어지럽다. 찬장 손잡이를 붙잡고 잠시 서 있으니 괜찮아진다. 요즘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 그때 2층에서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 어머니께서 요즘 정말. 응, 나도 보고 있어. 어젯밤에도 설거지 하시다가. 목소리가 작아져서 더는 들리지 않지만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책상 위 교편을 바라본다. 30cm 되는 조그만 나무 막대기. 이 교편과 함께한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 손이 이제는 떨리고 있다. 점심을 만들려다 그릇을 놓쳤다.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다. 쪼그려 앉아서 조각들을 모으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난다. 그때 며느리가 들어온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그릇을 놓친 거야. 며느리가 빗자루를 가져와서 치워준다. 어머니,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으세요? 가끔. 손에 힘이 없을 때가 있어. 저녁에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어머니,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밤늦게 막내딸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걱정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서 다치시면 어떡해요? 교편을 다시 손에 든다. 교단에서 당당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박순애가 맞나?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본다. 저감들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 나도 그런 건가? 하지만 아직은 이 나무에 매달려 있고 싶다. 월요일 막내딸과 함께 병원에 간다. 젊은 의사가 여러 검사를 하고 결과를 설명한다. 무릎 관절염이 진행되었고 혈압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경미한 인지 저하가 보입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서 민호와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요양원은 한 달에 280만 원이야. 간병인은 250만 원 정도 하고 둘 다 너무 비싸네. 그럼 우리가 나눠서 내야겠네. 내 연금이 160만 원인데 아이들이 내 돌봄 비용을 걱정하고 있다. 마음이 아프다. 결국 요양원이 답인 것 같아. 요양원. 그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든다. 다음 날 아들과 딸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다. 솔직히 280만 원은 우리한테 너무 부담이었어. 도윤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어머니가 자꾸 사고 나시면 우리가 더 힘들어져.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할머니, 정말 다른 집으로 가세요? 할머니가 아파서 더 안전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럼 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안 사세요?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저는 안 걱정돼요. 할머니가 아프면 제가 돌봐드릴게요. 8살 아이가 나를 돌봐주겠다고 한다. 그날 밤 지연이가 전화 통화를 한다. 요양원비가 280만 원이야.
에휴, 뭐, 그런 곳도 있어? 시니어 하우징? 월 20만 원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고? 지연이가 나를 부른다. 노트북에 시니어 하우징 정보가 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주거시설이에요. 각자 독립된 방이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 월 20만 원 정도래요. 엄마 연금으로도 충분히. 20만 원. 정말 저렴하다. 한번 가서 구경해 볼까? 정말요? 그럼 내일 전화해서 견학 예약을 잡아볼게요. 지연이가 갑자기 밝아진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하다. 여기서 나가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날 지연이와 함께 시니어 하우징을 보러 간다. 깔끔한 5층 건물에 작은 정원도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상담사 김미영입니다. 1층 공동식당에는 어르신들이 점심을 드시고 계신다.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됩니다. 저염식으로 준비해드려요. 저염식이라니 내가 좋아하는 짠 음식은 못 먹는 건가? 3층 모델룸을 보니 원룸 정도 크기다. 깔끔하지만 너무 좁다. 기본적인 생활용품은 가져오실 수 있어요. 다만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물건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뜻이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아들이 묻는다. 어머니, 오늘 보신 곳은 어떠셨어요? 괜찮더라. 깔끔하고. 그럼 거기로 가시는 걸 고려해 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 있다. 손주가 내게 다가온다. 할머니, 정말 새로운 집으로 가세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가지 마세요. 밤이 되어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 교편을 손에 들고 생각한다.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할까? 여기는 내가 30년 넘게 산 집이다. 수많은 추억이 쌓인 곳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를 걱정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경제적 부담까지 지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아마도 내가 쫓겨나는 것 같은 기분 때문일 것이다. 창밖을 보니 감나무의 감들이 조금씩 노랗게 익어가고 있다. 저 감들도 떨어질 때가 되면 떨어지겠지. 나도 마찬가지일까? 교편을 바라보며 결심한다. 일단 체험 입주를 해보자. 며칠 살아보고 정말 적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체험 입주 날짜를 일주일 후로 정했다. 지연이와 함께 짐을 정리한다. 30년 넘게 모은 물건들을 작은 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으로 줄이는 일이다. 이건 버리시고, 이건 가져가시고, 딸내미가 하나씩 분류해주지만 내 입장에서는 모든 물건이 추억이다. 이 스웨터는 너 낳고 처음 사 입은 거야. 엄마, 그런데 이제 너무 낡았잖아요. 결국 절반 이상을 버리기로 했다. 내 인생의 흔적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짐 정리를 하던 중에 현관 초인종이 울린다. 지연이가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온다. 엄마, 손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기억하세요? 40대 여성이 밝게 웃으며 인사한다. 혹시 미영이? 맞아요. 정미영이에요. 정미영. 내가 3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다. 지연 언니가 연락했어요. 어머니가 시니어 하우징을 알아보신다고. 미영이가 사회복지사거든요. 노인복지 쪽 전문가예요. 미영이가 자세히 설명해 준다. 무엇보다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만족해 하세요. 선생님, 사실 제가 그곳에 상담사로 일하게 됐어요. 정말? 네, 다음 달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내 제자가 그곳에 있다니 조금 든든하다. 미영아, 그런데 너는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됐니? 선생님 때문이에요.
3학년 때 선생님이 저한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내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니. 미영이가 가고 나서 지연이가 말한다. 엄마, 미영이 말 어떠셨어요? 그 애가 있으면 조금 든든하긴 하지. 그럼 체험 입주해보세요. 알았어. 해보자. 저녁 식사 때 가족들에게 결정을 알린다. 다음 주부터 일주일 체험해볼게. 민호와 은정이가 기뻐한다. 하지만 도윤이는 시무룩하다. 할머니, 정말 가세요? 일주일만 체험해보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올게. 그날 밤 교편을 보면서 생각한다. 미영이를 만난 건 우연일까? 내가 가르쳤던 아이가 이제 나를 도와주러 온다. 혹시 이것도 새로운 시작의 신호는 아닐까? 체험 입주 둘째 날.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오후에 독서 모임에 참석했다. 5분의 어르신이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 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박순애입니다. 저는 김영숙이에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토론을 들으면서 생각한다. 모두 비슷한 상황에 있구나.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짐이 되기 싫어서 이곳에 온 분들이다. 모임이 끝나고 영숙 씨와 함께 복도를 걷는다. 우리 큰 며느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어머니, 이제 좀 편히 쉬셔야죠라고. 좋은 말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속뜻은 이제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였어요. 영숙 씨의 말에 마음이 아프다.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간섭일 수 있다는 걸. 영숙 씨의 말이 깊이 와닿는다. 저녁 후 지연이에게 전화했다. 엄마 어떠세요? 그런데 지연아, 솔직히 말해줘. 내가 집에 있을 때 불편했어? 지연이가 한숨을 쉰다. 엄마, 죄송해요. 가끔은 좀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 엄마가 도윤이 교육에 대해서 자꾸 의견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은정이 언니가 요리할 때 끼어드실 때. 역시 그랬구나. 미안해, 지연아. 몰랐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도와주시려고 그러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응, 알겠어. 이해해.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복잡하다. 내가 정말 간섭쟁이였구나. 그렇다면 이곳에 오는 게 맞는 건가? 서로에게 더 좋은 건가?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다. 집에 있을 때도 이 달을 봤는데 여기서 보는 달은 왜 이렇게 쓸쓸할까? 체험 입주 사흘째 되는 날 지연이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온다. 엄마, 큰일 났어요. 오빠네가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은정이 언니가 도윤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됐다니. 내가 집으로 갈게. 엄마 안 돼요. 지금 가시면 더 복잡해져요. 다음 날 지연이가 찾아왔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다. 사실은 오빠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남편이랑 요즘 많이 싸워요. 왜 그런 거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 돌봄 문제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결국 내 때문이구나.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됐구나. 엄마가 계실 때 저희도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엄마 걱정하느라, 그리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연이가 울기 시작한다. 내가 딸을 안아준다. 그날 밤 교편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생각한다. 내가 이 가족을 망친 걸까? 아니면 이미 문제가 있었던 걸까? 답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지금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는 것. 체험 입주 일주일이 끝나가는 금요일 가족회의가 열렸다.
시니어 하우징 상담실에서 민호, 지연이, 그리고 나. 민호는 며칠 사이 많이 야위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도윤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은정이가 키우기로 했어요. 지연이도 심각한 표정이다. 엄마, 저도 남편이랑 상담받기로 했어요. 두 자녀 모두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엄마,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이런 상황에 혼자 편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 어머니, 안 돼요. 민호가 말한다. 그때 미영이가 들어온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각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민호 씨도 이혼 절차를 정리하셔야 하고, 지연 씨도 부부 상담을 받으셔야 하고, 그동안 선생님이 여기서 안정적으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 미영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영이가 말을 이어간다. 선생님, 여기는 임시 피난처가 아니에요. 선생님만의 공간이에요. 한참을 생각했다. 민호와 지연이의 얼굴을 번갈아 본다. 알겠어. 여기서 지낼게. 민호와 지연이가 안도의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도윤이는 주말마다 만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민호, 지연이도 자주 와야 하고. 당연하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너희를 포기하는 건 아니야. 가족은 가족이니까. 민호와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인다. 어머니,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가족회의가 끝나고 혼자 방에 돌아왔다. 교편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게 정답일까?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다. 정식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매일 독서 모임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있다. 다른 분들이 책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실 때 설명해 드리는 일이다. 박 선생님,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작가가 주인공의 심리를 표현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돼요. 이런 순간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주말이 되면 가족들이 찾아온다. 먼저 도윤이가 온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도윤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학교는 어때? 좋아요. 그런데 할머니, 여기 재미있어요? 응, 재미있어. 할머니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 아들도 예전보다 얼굴색이 좋아졌다. 어머니, 제가 주말마다 도윤이 데리고 올게요. 지연이는 부부 상담을 받고 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엄마,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엄마가 안전한 곳에 계시니까 저희도 마음 편히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진 것 같다고 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지역 초등학교에서 독서 교실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다. 미영이가 나를 추천했다. 교실에 들어가니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앉아 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박순애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뛴다. 오늘은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책을 펼치고 아이들에게 읽어준다. 선생님, 주인공이 왜 울었어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기 때문이야. 그럼 저희가 친구해주면 돼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내 마음도 따뜻해진다.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따라온다. 선생님, 다음에 또 와요? 응, 또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저녁 독서 모임에서 내가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다. 오늘은 제가 아이들과 읽은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들이 참 순수해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면 우리가 친구해주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박 선생님, 아이들 가르치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나 보다. 그날 밤 교편을 바라본다. 이 교편이 말하는 것 같다. 박순애, 너의 진짜 인생이 지금 시작이야. 지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지연아,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고마워. 여기 보내줘서 곧 답장이 온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희도 행복해요. 그렇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고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일은 또 어떤 아이들을 만날까? 어떤 책을 함께 읽을까? 기대된다. 72세에 찾은 새로운 꿈이다. 교편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는다. 이제 이 교편은 추억이 아니라 현재다. 내가 여전히 선생님이라는 증거다. 새로운 균형을 찾았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독립적이지만 고립되지 않은 삶. 가족과도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삶.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보다.